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시청자분이 정기저금 좀 부탁한다고 왔는데, 일단 제가 사전에 점검은 한번 했어요. 하고 이제 영상 촬영하는 건데, 이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시청자분들 제가 부산이니까 부산가에 올 수 있으면 캠핑카나 카라반, 차박 같은 게 정기점검을 해드린데 약속해가지고 두 번째 시간인데, 이분은 트럭 캠퍼예요. 그러니까 고정 타입이 아니고 하물로 돼가지고 옮기는 타입, 확장한 거 아니고, 이게 이제 하물로 등록됐을 때 하고 이제 트럭 캠퍼 등록됐을 때가 법이 틀린데, 이분 거 보면 이게 딱 안에 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물로 등록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캠퍼는 아닙니다. 트럭 캠퍼라는 게 기준이 요게 이제 화물칸 안에 물건이 들어가고 요 화물칸보다 벗어나게 제작이 되면 트럭 캠퍼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은 하물로 되는 이유가 요게 이 공간 진칸에 안에 딱 맞춰 가지고 제작이 됐거든요. 이럴 경우는 하물로 등록됩니다. 트럭 캠퍼 등록 안 됩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한 두 분 정도 딱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 자체가. 그리고 이분이 오디오 좋아하시는지 이 캠퍼나 안 그러면 이제 차박에 보기 힘든 장비 쫙 직접 설치하신 거예요. 이게 나무하고 애장만 이제 구매하시고 전기를 직접 다 설치하셨다는데,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놀랬던 게, 이렇게 캠핑카에서 오디오 장비 믹싱 할 수 있는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저도 없는 장비거든요. 대단하시더라고. 꽤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직접 배선을 하다 보니까 전자하지만 어차피 이것도 전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창문 쪽으로 전선을 좀 돌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배선을 했는데 최대한 깔끔하게는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면 이쪽 부분에 나무 쫄대 같은 거 딱 대주면 이렇게 나무 쫄대가 좀 더 깔끔해 보이겠죠. 눈에 애간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 너무 선이 지저분하게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부부끼리만 사용하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내만 만족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조금만 더 마무리 해주면 되게 예쁘고, 그거 나무가 아니라도 포맥스 같은 거 해가지고 딱 나무 계열 된 게 있거든요. 하나면 전선이 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요거 말고는 지금 이제 둘러보면 크게 흠잡을 데는 없어요. 흠잡을 데 없고, 여기 또 보면 싹 다 음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저도 갖고 싶은 장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왜냐면 유튜브 할 때 맨날 목소리나 외부 소음 같은 것들은 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오디오 쪽에 진심인 거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 또 전기, 일반 분들이 다 똑같지만 이렇게 220, 그리고 요 뒤에 이런데 전기가 안 보이는 부분에 배선을 하실 때 배선 정리가 안 돼요. 참 이 부분은 약간만 신경 쓰면 배선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하고 좀 이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적상기 달려있고 시계 달려있고, 여기 시가잭이 달려있고요. 여기 이제 220 배선 게 돼있고, 이쪽에 보면 펌프하고 전기가 또 시가잭하고 빼놨습니다. 안에 보시면 파워뱅크 업체에다가 가가지고 직접 설치를 의뢰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전 점검할 때 약간 걱정했던 게, 인버터가 2kW짜리인데 이 인버터 선이 이제 6AWG 정도가 돼요. 이제 AWG로 표시하면. 근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리콘 전선이 아니고 일반 PVC 전선인데, 제가 영상에 지금 밑에 잠시 지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커피보트 가지고 한 1.6kg 정도 한번 빼보고 계속 손을 여기 만져봤어요. 열이 안 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실리콘, 돈이 좀 비싸도 실리콘 전선 쓰는 게 좋겠고, 이 업체는 이제 울산에 있는 업체인데, 그분이 직접 설치했다는데 파워뱅크 제작하시는 분이 설치한 것 치고는 전선을 이런 데 부분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설치하는데 요 정도 한 1m도 안 되는 전선이면 돈 얼마 안 하거든요. 이 인버터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전선이 아니고 이런 것까지 더 신경 써가지고 좀 실리콘 좀 안전하게 좀 바꿔줬으면 좋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보고 개인적으로 전선을 되게 많이 뽑아가지고 자가 설치를 하셨는데,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요쪽에 보면 100맨에다가 휴지 용량 표시하고 싹 다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단자 시스템 구성하고 내용을
싹 다 표기해 놨어요. 직접. 정말 잘하셨는데, 잘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정말 잘했는데 그거 배선 정리가 좀 안 된 것도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후에 작업하시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된 건 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면에 이렇게 적는 거하고, 이 전선마다 다 테이크 다 직접 테이프 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무슨 전선이다 다 표시가 돼놨어요. 저쪽 안에도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싹 다 태그 다 적어놔신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은 프린트 사가지고 해야지, 글자가 악필이다 보니까 해야지 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프린트 못 사고 있는데 제가 반성하게 됐어요. 이렇게 작업해놓은 거 보고.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시고, 진짜 이거는 모든 캠핑카, 차박, 카라반 만든 업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 전선마다 다 글자 적어줘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 공사하면 거 설치 태그 다는 게 기본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해야 되지만 오늘 이거 보면서 나도 약간 창피했어요. 나도 저렇게 잘 못하니까.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에 대한 거 상세하게 다 적어놔셔가지고 항상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말 잘하셨고, 뭐 웬만한 캠핑카 업체에서나 근대사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셨어요. 이렇게 당근 직접 다 하셨다는데 정말 잘하고, 이거는 100번을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 잘하신 건데, 이거는 잘하셨는데 기본이 약간 이제 좀 잘못된 것들이 몇 개가 눈에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이런 거 보고 몇 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창피했습니다. 태양광 키 스위치 장착하셨으면, 그리고 이게 태양광 도는 MPPT 쪽에 여기 또 스위치를 장착하셨거든요. 직접. 자, 이런 거 설치하실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항상 태양광에서 도는 라인을 먼저 끊으셔야 됩니다. 끊고 난 다음에 이쪽에 배터리에서 도는 선을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일반 분들은 이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배터리 쪽에 먼저 끄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여기처럼 태양광에서 도는 전선을 먼저 죽이셔야 돼요. 오픈을 시킨 다음에 배터리 전선을 죽여야지 고장이고 에러 발생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접 하셨다는데 잘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 쪽에 또 차단 스위치 달았지만 여기에 태양광 쪽에 또 도는 선 또 차단 스위치 설치하셨거든요.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태양광 쪽에 스위치 설치하신다면 배터리 쪽 태양광 차단한 스위치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좋다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태양광에서 도는 이 스위치만 장착하셔도 충분한데 두 개 다 설치할 경우는 무조건 태양광 스위치를 먼저 차단하고 배터리 스위치 차단하시고, 그 다음은 켤 때는 배터리 스위치 먼저 켜시고 태양광 스위치를 켜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내가 가장 여기서 걱정이 있는 부분이 직접 설치한 부분인데, 우리 일반 분들이 가장 직접 설치하면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직접 설치한 전선 있죠. 전선 부분은 뭐 2.5 스퀘어 그 정도 해가지고 설치를 하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AC 전기가 3000W, 2000W씩 먹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전선인데 문제가 없겠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인 PVC 전선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시고, 이런 게 또 이제 휴지 또 뭐 기성품 쓰시고, 여기 배선을 또 사용하는 게 일반 PVC 전선을 쓰십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PVC 전선이 아닌, 안 그러면 PVC 선은 좀 더 두꺼운 걸 써야 돼요. 왜냐하면 220V에서 3000W 뺐쓴다 해봐야 15A 밖에 안 됩니다. 전선이. 근데 전선 굵기 선정은 전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류값 가지고 선정해야 되고, 같은 전선이 견디는 전선이라도 이게 메다수가 길게 되면 전선이 두꺼워져야 돼요. 그 계산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분은 그 계산 공식 해가지고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은 전문 지식이 없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꺼운 전선을 쓰셔야 돼요. 지금 사용했던 전선은 15A인가 20A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전선이에요. 그거는 기준은 10cm 기준입니다. 1m 기준이 2m 기준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DC가 그러다 보니까 최대 15A 밖에 사용 못해요. 아무 능력 작게 잡아도 15A인데, 자, 여기 휴지가 달려 있는데 요 안에 보면 휴지가 10A 짜리 들어가 있어요.
10A짜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 용량은 서지 않겠지만 시가잭 같은 경우는 기본이 우리가 10A 보잖아요. 10A짜리 두 개예요. 그러면 20A 쓰시겠죠. 그리고 여기 USB 충전 단자 쓰신다고요. 그러면 2.5 스퀘어 가지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선을. 그 휴지가 10A짜리가 아니고 맥스 값으로 요게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실리콘 전선 18이나 16 AWG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왜냐면 PVC하고 실리콘 전선하고 차이점은 굴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피복제가 견디는 내부 온도, 그러니까 피복제 PVC가 60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실리콘 전선은 200도거든요. 그 값 때문에 더 큰 전류를 흘리도 안전하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PVC 하실 때는 일반 가정에서 배선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두꺼운 거 쓰셔야 되고요. 요게 또 모터가 바이패스 개념으로 두 개 설치하셨는데 이 모터가 200W 가까이 먹는 모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근데 여기 보면 전선은 되게 약한 거 하셔서 전선은 이렇게 약하게 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얼마나 스퀘어가 되겠노? 정말 약한데 선 이유가 220에 또 섰는데 문제 없겠지 그런 생각에 좀 약한 거 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장시간 쓰는 거 아니니까요. 뭐 크게 무리는 안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선하실 때 이런 거 자가 설치하실 때 웬만하면 일반 분들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 캠핑카 같은 거 하실 때 기본 배선은 16 AWG를 선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리콘 전선 기준. 그리고 일반 전선 기준은 3.5 스퀘어 PVC 그 정도 전선으로 바탕을 깔아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이 트럭 캠퍼 해야 되나 하여튼 하물며 등록되는 이 제품의 자가 설치한 배선들이 조금 약해요. 뭐 이때까지 2-3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면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전기를 볼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선이 자가 설치했던 전선이 조금 약한 거. 요 다른 데는 크게 없는데 이 내부 안에서만 보니까 펌프에 가는 전선, 그 펌프에 가는 전선이 일시고 시가잭하고 같이 뺏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년 정도 3년 정도 사용하셨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거다 하면 크게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인원보다는 뭐 지금까지 쓰는데 크게 문제 없었으니까. 그 이유가 짧게 쓰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은 풀로드일 경우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풀로드가 아니고 단자 하나 안 그러면 펌프 5분 10분 20분 정도밖에 사용 안 하시는 거거든요. 길게 누적이 되다 보면 피복제가 경화가 돼가지고 피복제가 벗겨지든가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가 위험한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기 같은 거 전선을 설정하실 때는 풀로드 최고값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전선을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보강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휴지 같은 거 선정하신 것도 좀 안 맞다는 거. 그 기성품이니까 문제 없겠지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적으로 많아요. 그 얘가 지금 금방처럼 이런 제품의 이런 전선들이 보통 10A짜리 돼 있고 여기 보면 한 2.5 스퀘어 한 2스퀘어 정도 굵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3개 다 빼게 돼 있는 제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기성품이니까 문제 없겠지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실리콘 전선이면 제가 별말 안 했을 건데 PVC 전선이라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시가잭 두 개에 각자 10A짜리 두 개 물리면 어찌 될까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4시간 사용하다 보면 10A니까 휴지가 먼저 나가겠죠. 그거 휴지가 안 나가 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서 사용하다 보면 이 전선이 열이 나면서 연기가 나게 돼 있다고요. 그럴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하고 요 뒤에 전선 뺀 거하고 요쪽에 안쪽에 펌프에 가는 전선하고 요쪽 시가잭은 또 전선도 굵은 거 썼네요. 뭐 요 정도만 좀 작업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지금 사전에 미팅했을 때하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이런 전선을 직접 설치 다 하신 거거든요. 업체에서 설치했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설치해 하신 게 모으다 보니까 그 전선을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도 모으다 보니까 가장 구하기 쉬운 전선 기준으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시청자분이 이렇게 작업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걸리는 거예요. DC 그러니까 AC에 우리 가정에서 사용했던 전선을 DC 쪽에 쓰면 문제 없지 않겠나. 더 큰 와트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함정입니다. 전선은 전류값이지 볼트 값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와트하고는 상관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을 하면 12V에 20A
해봐야 240W 밖에 안 돼요. 그 전선을 220에 쓰게 되면 220에 15A 같으면 3300W 사용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전류값이 중요합니다. 전선은 220에도 쓸 수 있고 12V, 24V 쓸 수 있지만 전류값으로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정말 일반 분들이 모으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런 충전기, 인버터. 이거는 전기 사용하게 되면 팬이 돌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팬 돌아간다고 뭐 문제 있다. 왜냐면 이런 전기열 배나는 장치는 팬이 없는 제품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이 있는 게 더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요, 밤에 잠잘 때 시끄럽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각 회사마다 틀린데 이런 인버터나 이런 팬 같은 경우 안에 온도 스위치가 내장이 돼 있어요. 온도 스위치가 내장이 돼 있어 가지고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 열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온도 스위치가 모스핀에 다냐 바깥에 다냐 따라서 팬이 작동하는 시간이 틀린 것 뿐이지, 온도마다 빨리 팬이 작동하면 기계에는 좋습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 팬 소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각 메이커마다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밀폐가 돼 있을 때는 이런 열 발생하는 장비가 있으면 요게 뒤쪽에다가 팬을 뚫어가지고요, 온도 스위치라고 있어요. 55도나 60도 온도가 도달하면 전기 공급해주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설치하셔가지고 바깥쪽으로 열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분은 이런 작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파워뱅크, 뭐 가반 그런 업체들 이런 작업은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열 받고 다 빼주셔야 돼요. 겨울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온도가 원칙 추우니까. 문제는 여름 때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